어제 우리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어제 북한이요. 하루에만 25발의 미사일을 쐈대요. 근데 오늘 또 쐈대요. 일단 합참의 브리핑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도 쏘고 오늘도 쏘고 진짜 천불이 납니다. 최재봉 교수님 진짜 북한 왜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이런 도발을 왜 계속 감행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우리도 지금 대응을 했습니다. 아하. 비슷한 형태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25발을 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3발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발사한 미사일을 보니까 탄도미사일이거든요. 네. 탄도미사일이라 하면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정도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북한의 이런 이제 도발적인 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한미 그 비질런트 훈련이라고 그래서 네. 한미 공군력이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항공에 250여 대 항공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요? 호주에 있는 공중급유기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공군력을 시험하는 또 그 점검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어떤 반발이라고 보여져요. 아하. 다만 거기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핵 개발을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서 네.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거나 핵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소식에 놀란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초비상이 걸렸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時40分頃に発射されたものは日本列島を越えて飛翔する可能性があると探知しましたので J アラートにてその旨公表いたしました。その後当該情報を確認したところミサイルは日本列島を越えず日本海上空にて消失した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ので訂正いたします。 어제도 사실 우리도 울릉도에 공습경보 내려졌었는데 지금 오늘 일본에도 공습경보가 내려졌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의 방위성은 일본 상공을 지나갔다면서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인 J 얼러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어서 니가타현, 야마가타현,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 J 얼러트가 발령된 건 올해 들어 지난달 4일 이후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TV 프로그램도 특보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해당 지역의 신칸센, 지하철 운행은 멈춰섰고 공항에서도 비행기의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네. 하지만 1시간 후에 이는 정정이 됐는데 이 일본 방위상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습니다. 아하. 정말 북한이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아침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을 쓰려놓고 특히 울릉도에 계신 주민분들은 정말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공습 경보 울렸어요. 그러면 사이렌이 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작 주민분들은 이게 무슨 사이렌인지 몰랐대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습 경보를 울렸으면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네. 내용을 바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네요. 오늘 방송을 안 하기는 사이렌 몰래도 오늘 민방위 훈련이가 이래 생각이지. 아니 사이렌만 진짜 울리면 뭐예요? 무엇이 낫다 어땠다 그럼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전해졌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주민들은 정작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전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군청 관계자, 이 군청 직원들, 공무원들은요. 첫 공습 경보가 울린 뒤 불과 10분 만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끼리 대피를 해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그 주민들에게 이거를 적절한 조치를 누가 취한다는 겁니까? 허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어제 오전 8시 55분에 첫 번째 공습 경보가 울릉군에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사를 원칙적으로는 즉시 보내고 이게 실제 상황을 알린 방송도 원래 바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이
상황이다 이런 걸 알리는 방송은요 1시간이나 지나서 50분 정도 지나서 했고요. 네. 안내 대피하라 이런 문자도 한 25분 정도 지난 9시 19분에 보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자를 보지 못했던 주민들이 이게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공습을 당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은 거의 뭐 1시간 정도 지나서 대피 방송을 들은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늦게 알게 됐고 그리고 울릉군 내에 이 방공 대피 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걸 안내해주고 대피를 유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정작 긴급하게 군청사 내 지하 공간으로 대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공습 경보가 울리고 10분 정도 지난 오전 9시 5분쯤에 울릉군에 있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요. 이 안내 메시지에는 실제 상황, 즉시 대피 바람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안내 메시지는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것보다 14분이나 먼저 전달됐다고 합니다. 허허. 앞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8시 55분에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일단 저건 자동 발령되는 거예요. 그런데 9시 5분에 전 직원 지하 대피하라 울릉군 공무원에게 메시지가 가서 자기들끼리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실제 상황이래 지하시설 긴급 대피해요. 근데 주민들한테는 언제 갔어요? 보세요. 안내 문자 8시 55분에 공습경보 울렸는데 9시 19분에 그제서야 문자가 가요. 그리고 더 지나서 48분 후에는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자기들은 실제 상황인 거 알고 피했으면서 대박 사건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그 시간이 왜 소요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공습 경보가 울리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공무원들끼리 일단 군단이 대응 회의를 먼저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결국에는 부득이하게 주민 안내가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전이었으면 그 사이에도 얼마든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뭐 울릉군만이 아니라 저희 사실은 뉴스에도 아래 자막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피 시설을 일단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희 동네에서 대피 시설 어디 있는지 당장 한번 찾아봤더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곳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기를 가서 이제 피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하. 사실은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되어 있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제 무려 이 동해상에 세 발 그리고 그 세 발이 한 발은 울릉도 쪽으로 가다가 일단 떨어져 속초 앞에 떨어진 거고 그리고 두 발은 공해상 물론 우리 영해는 아니었습니다. 공해상 떨어졌고 동해에 떨어졌어요. 세 발이 총. 그런데 모두 25발을 어제 북한이 쐈대요.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대체 북한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저런 미사일을 25발이나 쏴 돈도 꽤 많이 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2일 25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총 약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1,067억 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박. 이 주장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주장인데요. 네. 일단 한 발에 200만에서 300만 달러 정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총 비용이 총 5천만 달러에서 최대 7,5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산이에요. 한 발에 한 20억에서 우리 돈으로 한 발에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잡았을 때 25발 쐈으니까 1,000억 넘는다, 훌쩍 넘는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 말을 물론 저 말도 지금 놀랍잖아요. 근데 저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게 아니라 일단 국내 전문가들은 저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북한 자체는 중앙통제 경제 방식에 국가가 모든 것을 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미사일을 개발할 때 개발비나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뭐 전체가 뭐 1,000억 원에 해당한다. 그거는 이제 서구의 계산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체제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훨씬 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싸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 쓰는 비용은 거기에 추정하는 것의 10분의 1 이하로 봅니다. 계산 방식을 좀 더 현실화해보면 북한 실정에 맞게 해보면 1,000억까지는 아니고 한 10분의 1 정도, 한 100억 정도 들 것이다라고 이제 국내 전문가는 추산했어요. 그런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렇다 하더라도 1,000억도 그렇다 지금 100억도 되게 많아. 그 돈을 북한 주민들한테 쓴다면 더 좋을 거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요. 100억 원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북한 지금 주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얼마나 힘들다는 거 우리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7천만 달러 이거 썼다고 하는데 이게 북한이 한 달 동안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이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7천만 달러 정도 규모라고 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북한이 한 해에 이 중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그 규모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북한 주민이 먹을 쌀 양과 맞먹는 금액을 세상에. 하루 한 번 미사일 쏘는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수년째 대북에 대한 이 식량 지원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 국무부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뭐 여러 루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사이버 해킹이나 이런 것들로 돈을 번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국민을 착취하고 맞아요. 그 돈을 전용해서 이렇게 불법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개발 이런 프로그램에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하고요. 억압적인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탐관오리들이 주민들 고혈을 짜서 그걸로 지들은 배불리 먹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가 뭐 2년 반 만에 재개됐다, 개통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그거 철도 쪽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뭘까? 뭐 식량이 제일 궁금해 그런 게 또. 네, 북한의 이 도발로 한반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화물 운송은 재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지 약 2년 8개월 만인데요. 이때 이 연해주에서 두만강역을 통해 출발한 이 열차에 실려 있던 건 다름 아닌 러시아산 품종의 준마 30마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속 저 말인데요. 뭐 쌀이 아니라 말을 들여왔다고요? 맞습니다. 저 말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9년 10월 백두산 등정 당시 탔던 말과 동일합니다. 준말을 들여왔다는 소리를 듣고 북한 주민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어 김정은한테. 그런데 왜 말을 들여왔을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역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모두 다 이제 승마를 하잖아요. 승마들은 원래 귀족들의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김정은이 백말 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주잖아요. 난세의 영웅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북한이 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하고 지도부가 즐기는 중요한 스포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난세의 영웅 같은 이미지를 저 백마 탔다고 본인은 착각하겠죠, 김정은은. 그런데 주민들은 정말 배를 골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안타깝네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